대구 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21일 아파트 문 앞에서 송장이 없는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죽은 두꺼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이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이번엔 살아있는 도마뱀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자를 가져다 놓은 이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으로 마찰을 빚은 윗집 사람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이 좀 심했을 때 엄청 심했거든, 처음에는. 경찰서에도 신고도 40분, 30분 넘게 했을 거예요. 대구 수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된 건 16억 원이 들어가는 주차장 도색 공사.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들에 맞서 입주자 대표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며 이웃 간 송사로 비화했습니다. 공사에 부당함을 얘기하는 주민들을 계속 이제 몇몇 주민들의 선동 분자라고 자꾸 지칭하면서 뭐 법적 공방까지도 지금 저희들한테 고발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 대표는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 계획에 따라 주차장 공사 업체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대구시에 접수된 공동주택 감사 청구는 모두 50여 건. 1,2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주의, 시정 조치에 그쳤습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 역시 입주민 간 해묵은 갈등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세대수가 적은 탓에 감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반목과 갈등을 중재할 기구가 아예 없었단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이런 극단적인 분노 표출이라든지 분노 장애 상황이 발생하는데 경찰 대응만 가지고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지역 사회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안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여야 할 아파트가 신고와 소송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집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대체 왜 그런 건가요? 네,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웃집 문에 흉기가 걸려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 문고리에서 고무줄로 묶여 있던 둔기를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30대 남성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고 차원에서 둔기를 걸어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서 새벽 시간에 샤워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집주인이 소음을 이유로 새벽 샤워를 자제해달라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샤워하지 말라는데 어떡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글쓰리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자, 문자에는요. 세입자들 중 새벽 시간에 샤워하는 분들이 있어 수면에 방해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서 되도록 타인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새벽에 일이 끝나서 씻는데 방음이 잘 안 되나 보다라면서 한 4-5번 한 번씩은 샤워를 하는 도중에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저 정도 불편도 감수를 못할 사람이면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다. 되도록 새벽에는 안 하는 게 맞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기준법상 샤워와 같은 일상생활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다만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소음으로 인정될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옆집 임신부의 호소에도 집안과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5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 3단도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의 남편인 A씨가 50대 여성인 옆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의 복도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거주하던 여성이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담배를 피운 탓에 그 연기가 A씨 부부의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옆집 여성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흡연했습니다. A씨 부부는 간접 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다며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옆집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실내나 베란다 등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며 관리사무소의 자제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간접 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 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50만 원, 당시 임신부였던 A씨의 아내에겐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간접 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